안녕하세요. 와플TV 학습 플래너 은비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여 어떤 자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수당과 시험에 관련된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란,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 직렬로 행정직군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크게 일반 행정과 복지 행정으로 나뉘는데요. 사회복지직은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에 들어가는 국가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간혹 국가직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직 5급 공채로만 극소수만 채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은 5급 신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기학자로 가기에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9급 신입으로 갈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의 실무자로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합격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자격증과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1년 6개월 동안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관련 전공 사회복지학과 2년제 이상 졸업생이거나 비전공 학점은행제 자격증 교과 17과목 이수하여 실습 16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혹은 비전공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중 학점은행제 자격증 교과를 14과목 이수하고 실습 120시간 이수한 사람이 응시 자격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 석사 혹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사를 졸업하거나 사회복지학과 2급을 취득한 후 실무로 1년 동안 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과목 시험은 3과목 8가지 영역으로 200문항 200점 만점으로 객관식 5지택 1형인데요. 1교시 때는 사회복지 기초 50문항을 50분 동안 응시하고 2교시는 사회복지 실천 75문항을 75분 동안 응시하게 됩니다. 3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75문항을 75분 동안 응시하게 됩니다. 세부 과목으로는 각 25문항을 응시하게 되고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등 각 25문항씩 응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예정자는 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정해진 기한 내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란에서 큐넷 홈페이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합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난이도는 큐넷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최근 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력 충원을 위해 난이도를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40%로 10명 중에 4명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는 사회보험업과 공공부조법이 주로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주요 교과목 과정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 꾸준한 학습 준비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비전공자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 교과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 교과목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는 편이 좋겠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해당 학과를 나오고 자격 교과목 수업 및 실습 시간만 이수했다면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해당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고 시험 응시 후 합격해야만 자격증 발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지방직의 주요 행정 업무는 경제, 교통, 복지, 환경, 주거, 안전, 개발 등으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는데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바우처 등 자잘한 복지 관련 업무도 맡으며 복지 업무를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 경력 평가에 따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 및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관련 종사
근로하자에게 매우 중요하죠. 경력 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100% 인정되는데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됩니다. 경력 인정 조건은 상근직 근무에서는 경력 인정은 상근직 근무한 경우에서만 한정됩니다. 비상근직이나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본사무소나 사무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해 100% 인정됩니다. 최근 경력 인정 기준의 개정을 통해 2024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이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80% 경력으로 인정되며 법인과의 차별점이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 및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 월급 및 연봉 기본급은 1호봉은 187만원, 5호봉은 200만원, 10호봉은 238만원, 20호봉은 305만원 정도로 됩니다. 평균 연봉은 대체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력에 따라 상승합니다. 업무수당은 사회복지 직렬은 업무 특성상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따라 출장 여비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특수 직무수당의 경우 7만원, 자격증 가산금 3만원 등이 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수준보다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로는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 직렬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대외적인 인식의 영향이 적지 않다 보니 다른 행정직에 비해 합격률이나 경쟁률은 일반 행정직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합격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격증 취득률은 높습니다. 9급 시험 과목은 필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이 있으며 7급 시험 과목은 별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은 7급일 경우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입니다. 학력 및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특별 채용의 경우에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 영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응시 연령은 연도 단위로 적용이 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원일, 필기시험일과 관계없습니다. 응시 자격 및 응시 횟수는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역 구분 및 응시가 제외됩니다.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포함하여 총 2회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주지 제한이란 거주지 제한은 특정 지역의 지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응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반면 국가직 및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에서나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시험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앞으로 해야 할 부분과 자격 과정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직무를 가진 만큼 복지 향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은비쌤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셨으면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